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2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평범한 직장인의 아내였습니다.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많은 분들이 꿈꾸는 복권 당첨이 우리 가족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날의 기적. 2021년 12월 18일 토요일,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남편 정수가 퇴근길에 집 앞 GS25에서 평소처럼 로또 한 장을 샀어요. 번호는 항상 같았습니다. 큰딸 생일 304, 둘째 생일 717, 결혼기념일 1025. 그렇게 만든 4, 7, 10, 17, 25, 30번이었죠. 그날 밤 추첨 방송을 보는데 하나씩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4번 나왔네. 7번도? 마지막 보너스 번호 30번까지 나왔을 때 저희는 그냥 멍하니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1등 당첨 금액은 23억 2천만 원. 세금을 떼고 난 실수령액이 18억 원이었어요. 큰딸 수진이 고이가 엄마, 우리 진짜 부자 된 거야? 하며 울었고 둘째 현우 중일은 이제 학원 안 다녀도 돼? 하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냥 주저앉아서 여보야, 우리 이제 어떻게 살지? 하더라고요. 달콤했던 시작. 처음 3개월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전세 보증금 3억을 돌려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성남 분당으로 이사했습니다. 84이짜리 아파트를 12억에 샀어요. 아이들 학군도 좋고 남편 출퇴근도 편한 곳이었죠. 남편은 다니던 중견기업 격리부에 사표를 냈어요. 22년간 다닌 회사였는데 이제 더 이상 과장님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라며 정말 홀가분해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원하던 학원에 다 보냈어요. 수진이는 미술, 피아노, 영어회화, 논술까지. 현우는 태권도, 수학, 영어, 과학까지. 한 달 학원비만 280만 원이었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저도 20년 만에 백화점에서 쇼핑다운 쇼핑을 했습니다. 50만 원짜리 코트, 30만 원짜리 구두. 남편한테는 100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어요. 변화의 조짐. 문제는 당첨 소식이 퍼지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남편 형님이 전화를 했어요. 수야,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 철수 대학 등록금이 좀 빠듯해서 조카 등록금 500만 원을 보내드렸죠. 그 다음엔 남편 동생이었습니다. 형, 나 이번에 치킨집 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이 부족해. 3천만 원만 빌려줘. 빌려준다고 했지만 돌려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있었어요. 제 친정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오빠가 동생아, 우리 아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버지 수술비 1천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도왔어요. 우리에겐 충분한 돈이 있었고 가족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번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형님은 2달 후 수야, 애 학원비가 또. 동생은 형 가게 운영이 힘들어서 2천만 원만 더. 심지어 20년 넘게 안 만났던 고등학교 동창들까지 연락을 했어요. 야, 정수야. 오랜만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사업을 하는데 남편의 변화. 더 심각한 건 남편 자신의 변화였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집에서 쉬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저와 여행도 다니며 행복해했어요. 제주도, 부산, 강릉. 평소 가고 싶었던 곳들을 다 다녔죠. 그런데 점점 지루해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이 돈을 불려야지. 첫 번째 투자는 주식이었습니다. 2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운 좋게 3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부터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여보 봐.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어.
내가 투자 감각이 있나 봐. 그 다음엔 1억을 투자했어요.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 처음엔 잘 됐어요. 2개월 만에 1억 5천만 원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하면 5년 안에 50억도 만들 수 있어. 그때부터 3억, 5억, 7억. 투자 규모가 계속 커졌습니다. 첫 번째 큰 손실. 2022년 5월 남편이 어떤 지인의 소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고 했어요. 분당에 상가 건물 하나 올리는 건데 6개월 후 3배는 받을 수 있다고 해. 5억을 투자했습니다. 저는 불안했지만 남편이 나만 믿으면 된다고 해서 말리지 못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사기였습니다. 그 지인도 당한 거였죠. 5억이 한순간에 날아갔어요. 남편은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제가 위로했어요. 여보, 괜찮아. 우리한테 아직 10억 넘게 있잖아. 이제 그만 투자하고 조용히 살자. 하지만 남편은 다른 생각이었어요. 아니야, 이 돈을 다시 벌어야 해. 그래야 내 자존심이 선다. 도박의 늪. 그때부터 남편은 더 위험한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작은 돈으로 포커를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처음엔 따기도 했어요. 하지만 점점 판이 커졌습니다. 한 번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걸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들어와서 오늘 5천만 원 땄다. 고 자랑하기도 했고, 어떤 날은 3천만 원 잃었다며 죄송하다고 하기도 했어요. 저는 무서워졌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 이러다 우리 진짜 망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언제 집안 말아먹었어? 나만 믿어. 한 번만 대박 나면 예전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아이들의 상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처음엔 좋아했어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복권 당첨됐어라고 자랑도 하고 비싼 옷도 사입고 다녔거든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어요. 아빠가 밤늦게 들어오고 엄마 아빠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우리 가족 예전이 좋았어.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현우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엄마, 아빠 왜 자꾸 돈 잃어버려? 친구들이 우리 아빠 도박한다고 말해. 아이들 학교에서도 소문이 돌았나 봐요. 복권 당첨된 집 애들이라고. 어떤 친구 엄마는 현우한테 너희 집에서 우리의 학원비 좀 내줄 수 없냐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가족의 균열. 2022년 12월 정확히 당첨 1년 후였습니다. 남편이 또 큰 돈을 잃고 들어왔어요. 이번엔 1억이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여보, 이제 그만해. 우리 처음에 18억 있었는데 지금 남은 게 얼마야? 계산해보니 8억밖에 안 남았어요. 1년 만에 10억을 날린 거죠. 집값 12억 빼면 우리 현금은 8억밖에 없어. 이 돈마저 다 잃으면 어떻게 살아? 남편은 화를 냈어요. 당신은 왜 나를 못 믿어? 내가 이 집안을 부자로 만들어줬잖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그날 밤 큰 싸움을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남편은 내 맘대로 할 거야 라며 집을 나갔어요. 마지막 선택. 2023년 3월 남편은 마지막 도박을 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정말 확실해. 친구가 소개해준 투자처인데 한 달 안에 2배는 확실하다고 해. 남은 현금 8억을 모두 투자한다고 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말렸어요. 여보, 제발. 이 돈만이라도 지키자.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라도 남겨두자.
하지만 남편은 이미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나를 못 믿으면 이혼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결국 8억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번에도 사기였어요.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전화가 왔는데 미안해. 나 며칠 더 생각해보고 집에 갈게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주일, 한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삶. 지금은 2024년 9월입니다. 남편과 별거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어요. 분당 집은 팔았습니다. 대출 없이 산 집이었지만 남편이 그 집을 담보로 또 돈을 빌렸다는 걸 뒤늦게 알았거든요. 9억에 팔아서 빚 3억을 갚고 6억이 남았어요. 지금은 수원으로 이사해서 전세 3억짜리 집에 살고 있어요. 남은 돈 3억으로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해요. 하루 7시간, 월 150만 원 받아요. 20년 만에 다시 하는 일이라 힘들지만 그래도 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수진이는 이제 고3이에요. SKY는 포기하고 지방 국립대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어요. 엄마 괜찮아. 대학이 전부가 아니야. 현우는 중3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여러 학원은 못 다니지만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남편의 근황. 남편은 아직도 어디선가 대박을 꿈꾸며 살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가 와요. 아이들 잘 지내지? 나도 곧 돈 벌어서 집에 갈 거야. 알고 보니 지금도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다고 해요. 형님이 전해준 소식인데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가며 온라인 카지노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아이들이 아빠 언제 와? 라고 물어봐요. 저는 아빠도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고 답해요. 후회와 깨달음. 가끔 생각해봐요. 만약 그날 로또를 안 샀다면? 만약 당첨이 안 됐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도 전세 3억짜리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은 동네 학원 다니면서 평범하게 자랐을 거예요. 돈은 조금 빠듯했겠지만 가족은 화목했을 거예요. 남편은 술 취해서 들어와도 제품에 안겨서 여보, 고생 많이 한다고 했을 거고 아이들은 아빠 힘내세요라고 응원했을 거예요. 18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 준 건 결국 불행뿐이었어요. 물론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생긴 큰 돈은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을 때예요. 수진이가 엄마 오늘 친구랑 재밌는 일 있었어라고 말하고 현우가 엄마 이거 좀 도와줘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18억이 있을 때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항상 돈 걱정, 투자 걱정, 주변 사람들 눈치를 봐야 했거든요. 지금은 비록 돈은 없지만 마음은 평안해요.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과 함께 먹는 김치찌개가 예전 100만 원짜리 한정식보다 맛있어요. 혹시 이 사연을 듣는 분들 중에 나도 복권만 당첨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있는 소소한 일상에 있다는 걸 저는 18억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